안녕하세요. 하람 선생님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정한 양끼리 반응의 두 번째 시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통해서 그 성분 원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앙금이 아닌 다른 반응에서도 일정한 질량비로 결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구할 건데요. 산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을 이렇게 불에 연소를 시키게 되면 연소를 시킬 때에는 어떤 기체를 사용하죠? 네, 반드시 산소 기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산소 기체와 불에 타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슘과 산소 기체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이 내용에서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는 산소의 질량 및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 볼게요. 마그네슘의 질량은 원래 0.3g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산화 마그네슘이 0.5g이나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져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었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은 0.2g만큼 사용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에서는 1g에서 0.6g 뺀 0.4g, 세 번째는 1.5g에서 0.9g을 뺀 0.6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은 0.3g을 사용했고요. 산소는 0.2g을 사용했으니 3대 2라고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0.6, 0.4이기 때문에 3대 2. 3번은 0.9, 0.6g이기 때문에 3대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량비를 알아보았을 때 산화 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사이에는 항상 3대 2만큼의 질량비가 성립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을 밑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게 되어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는데요. 아래 그림과 같이 생성이 됩니다. 산소 기체는 항상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죠. 산소, 수소, 질소 등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산소 기체와 마그네슘은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럼 이 마그네슘과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데 마그네슘 하나와 산소 원자 하나, 마그네슘 원자 하나,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산소 분자가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원자가 2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2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2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량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마그네슘의 질량은 약 24g이에요. 얘가 24g, 얘도 24g. 그럼 총 몇 g이죠? 네, 48g임을 알 수 있네요. 산소는 이거 16g입니다. 그럼 총 32g이에요. 자, 우리 이거 약분해 볼게요. 8, 6, 8, 4. 한 번 더 약분하면 3대 2. 이렇게 간단한 정수비 3대 2라는 질량비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그네슘의 질량이 커질수록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즉,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그네슘의 질량이 증가하고 산소의 질량이 증가할 때 항상 3대 2의 비율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대 2, 3대 2, 3대 2, 3대 2. 항상 3대 2의 비율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반응을 정리해 볼게요. 프루스트라는 오른쪽에 있는 이 화학자는요, 다양한 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화합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화합물과 혼합물의 차이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혼합물은 성분 물질이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화합물은 성분 물질을 이루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이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은 우리가 물리 변화에 속하고요. 화합물은 화학 변화에 속합니다. 우리 쉽게 많이 먹는 오렌지 주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 과즙이 1%, 50%, 100%가 들어가도 다 다른 질량비로 들어갔지만 똑같이 이름은 오렌지 주스라고 불리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혼합물이라 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이 아주 화학계에서 아주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 바로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의 질량 사이의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지금 질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입자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규칙, 두 가지의 법칙으로 인하여서 물질은 입자로 구성되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개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볼트 1개의 질량이 2g, 너트 1개의 질량이 1g이래요. 오른쪽 화합물은 볼트가 2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너트가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트는 볼트 2개, 그러면 2g짜리가 2개 있는 것이고요. 너트는 1g짜리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몇 대 몇이 될까요? 네, 몇 대 몇? 4g 대 3g이 되기 때문에 질량비는 4대 3이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한 개수에다 질량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질량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문제도 해볼게요.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의 질량비로 반응하여서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러면 산화 마그네슘을 50g으로 얻고자 할 때 마그네슘의 질량은 몇 g이 필요할까요? 우리 마그네슘이 3이고 산소가 2예요. 그럼 만들어지는 산화 마그네슘은 이거 더한 5가 되겠지요. 왜 그럴까요? 얘네 둘이 합한 게 결과물이랑 같아야 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이죠. 질량 보존 법칙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X 대 Y 대 50g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50g을 얻기 위해서 산화 마그네슘을 50g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마그네슘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딱 쉽죠. 30g만큼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일정 성분비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